PER 한 자릿수가 평균만 가도 코스피 9,660이야. 사실상 1만 P야. 꿈이 아니라 산수라는 얘기지. 신한 8,600, 하나 8,470, 삼성 8,400. 증권사 5곳이 합창처럼 같은 숫자를 부르고 있어. IBK 센터장은 아예 1만 포인트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고, 비상계엄으로 2,400까지 무너졌던 게 1년 반 만에 7,384. 그럼 다음은 1만 P까지 어떻게 가는지 진짜 산수로 풀어볼게. 자, 본론 들어간다. 1만 P라고 하면 다들 무슨 생각부터 들어? 그냥 증권사들 희망사항 아니야. 7,384에서 1만까지 35%를 또 어떻게 가? 그렇게 의심부터 드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 의심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숫자가 하나 있어. PER. 그 PER이 지금 7.15배야. 2026년 5월 5일 대신증권 집계 기준.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 장기 평균이 9.5배거든. 심지어 코로나 때 시장이 무릎을 꿇었던 그 저점이 7.52배였어. 지금 7.15배니까 코로나 저점보다도 낮다는 얘기야. 사상 최고치를 찍은 시장의 PER이. 이게 말이 되나 싶지? 무슨 얘기냐? 한국 시장이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는 거야. 일어서기만 해도 지수가 뛴다는 뜻이지. 숫자로 풀면 더 명확해. PER이 8배만 가도 코스피 7,730, 9배면 8,700, 10배면 9,660. 그래, 9,660. 이게 사실상 1만 P야. 이익이 더 나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벌고 있는 그대로 PER만 평균 회복하면 닿는 거리라는 얘기. 이걸 멀티플 평균 회귀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같은 이익에 시장이 매기는 점수가 평균만 가도 9,660이라는 산수야. 그래서 증권사들이 합창처럼 같은 숫자를 부르고 있어. 신한투자증권 8,600, 하나증권 8,470, 삼성증권 8,400, JP모건 8,500, 골드만삭스 8,000. 5곳이 입을 맞춘 듯이 8,000 위에 깃발을 꽂았어. 한국투자증권은 한 발 더 나가서 최대 1만 선까지 열어뒀고, 그리고 IBK 투자증권 이승훈 리서치센터장, 이 사람이 한 줄로 못 박았어. 1만 포인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증권사 센터장이 1만 P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PER 7.15배는 평균보다 낮고 코로나 저점보다도 낮아. 평균만 가도 8,700, 한 칸만 더 가면 9,660. 1만 P는 꿈이 아니라 산수가 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이 PER 한 자릿수,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1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림이 보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다음날 아침 코스피는 2,428까지 빠지면서 2,400선이 무너졌어. 사흘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총 72조 원이 그냥 증발했고, 외국인은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짐을 쌌지. 그게 1년 반 전 그림이야. 그 자리에서 코스피가 지금 어디 있냐고. 어제 종가 7,384. 같은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숫자야.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보면 더 실감이 나. 4,000을 처음 찍은 게 작년 10월 27일. 거기서 5,000까지 3개월. 5,000에서 6,000까지 한 달. 6,000에서 7,000까지 2달. 한국 주식시장이 1989년에 1,000을 뚫었어. 거기서 3,000까지 가는데 32년이 걸렸지. 그런데 4,000부터 7,000까지는 7개월 만에 찍었어. 36년 동안 한 칸씩 겨우 올라간 계단을 누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간 거야. 이게 진짜냐고. 숫자로 보면 더 황당해. 2025년 한 해만 코스피가 75.5% 올랐어. 2,400에서 4,200까지 1년 만에 2배 가까이. 같은 기간 일본은 27%, 중국은 18%, 미국은 17% 올랐고 G20에서도 OECD에서도 1등, 2위 칠레가 57%였으니까 격차가 압도적이지. 1년 좀 더 길게 잡아서 작년 5월 이맘때부터 따져보면 거의 195%가 올랐어. 3배가 됐다는 얘기야. 비상계엄으로 무릎이 꺾였던 시장이 1년 반 만에 7,384까지 사다리를 올라온 거야. 그래서 1만 P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망상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다리 누가 만들었을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여.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누적 7조 원 넘게 사들였어.
4월에도 4조 4천억 순매수로 돌아섰고 비상계엄 직후에 셀코리아 외치고 짐 싸서 떠났던 그 외국인이야. 1년 반 만에 정확히 반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지. 더 무서운 건 5월 4일 하루 숫자야. 그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9천억을 샀는데 그중 96%가 반도체였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종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어디로 갔는지 보면 더 분명해. 삼성전자 26만 6천 원, 시총 1,555조 원. 1조 달러 클럽에 다시 올라가서 글로벌 12위. SK하이닉스는 한 주에 160만 원, 시총 1,018조 원으로 글로벌 16위. 두 종목 합치면 시총 2,800조 원이야. 이게 코스피 전체의 43%. 시장 절반을 두 사람이 가마처럼 들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지. 신한 윤창용 센터장이 만피 상단을 8,600으로 올린 근거가 여기서 나와. 그 사람이 콕 집어서 말했어. 멀티플 확장이 아니라 반도체 중심 EPS의 구조적 개선이라고. 풀어 말하면 시장이 매기는 점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야.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 SK하이닉스가 2025년에 영업이익 47조 2천억 찍었어. 순이익은 42조 9천억. 27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순이익 1위 자리에 올라간 거야. 27년 만이야. 거기에 2026년에는 영업이익 100조 클럽 진입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NH 조수홍 센터장도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 비중은 유지될 거라고 못 박았어. 이익이 진짜로 늘어나는 시장을 외국인이 빈손으로 떠날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같은 날 종목 70%는 빨간불이었어. 만피 사다리에 그늘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돼. 같은 날, 그러니까 5월 6일, 코스피가 6.45% 폭등한 그날 말이야. 하락 종목이 1,870개였어. 상승 640개. 종목 10개 중 7개가 빨간불이었다는 얘기야. 지수는 사상 최고를 찍는데 계좌는 파랗던 사람들. 투자자 토론방에 올라온 한 줄이 다 말해줘. 나만 하락장인 줄 알았다. 이 한 줄, 7000p 돌파 뉴스 밑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야. 산수로 풀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총의 43%거든. 이 두 사람이 가마를 메고 7,384까지 뛰어 올라간 거야. 가마 안에 안 탄 사람은 못 올라가. 무종목으로 시장 평균 따라가는 게 사실상 어려운 산수가 된 거야. 그게 만피 사다리에 들이운 첫 번째 그늘이야. 그늘은 그것만이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는 변수도 있어. 원달러는 1,470원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 고환율이 길어지면 외국인 수급은 언제든 흔들려. 한은 부총재는 어제, 그러니까 5월 7일에 금리 인상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어. 매파톤이 한 단계 올라간 거지. 케빈 워시 신임 미국 연준 의장의 첫 통화정책 방향도 5월 중순 변수로 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혼란, 미중 정상회담, 미-이란 협상까지. 바깥 공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 두 종목이 시장 절반을 들어올리는 구조니까 가마꾼 한 명만 무릎이 꺾여도 7,384가 같이 꺾여. 엔진이자 약점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캐리할 땐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고 식을 땐 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가. 지금 외국인 매수의 96%가 반도체에 박혀 있다는 건 동전의 양면이야. 들어올 땐 빠르게 들어오지만 나갈 땐 그만큼 빠르게 빠진다는 뜻이기도 해. 경향신문이 사설 제목을 그렇게 뽑은데도 이유가 있어.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 댓글창에 어떤 말이 달릴지 나도 알아. 베네수엘라도 망하기 직전엔 천장 뚫었다. 그 회의, 영상이 먼저 입에 담을게. 맞아. 쏠림은 사실이고 변수도 사실이야. 근데 그럼 이 균열을 다 알면서 증권사 5곳은 왜 합창처럼 만피를 부르는 걸까? 5월 22일에 답이 있어. 자, 그래서 들어가야 해, 빠져야 해. 답은 5월 22일에 있어. 그날 두 가지가 같은 날 출발해. 첫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한 종목에 2배로 게팅하는 그릇이 새로 열린다는 뜻이야. 시장 유동성을 직접 끌어다 두 종목에 박는 구조. 둘째, 국민 성장 펀드가 일반 국민한테 팔리기 시작해. 1차 6천억 원, 5년간 총 150조 원이 반도체랑 2차 전지, 바이오, AI 같은 첨단 전략 산업으로 흘러가.
7천만 원 넣으면 1,800만 원 소득 공제까지 붙어. 바깥에선 외국인이 이미 5월에 7조 넘게 들어왔고 그중 96%가 반도체였잖아. 안에선 가계자금이 국민성장펀드 통로로 같은 곳을 향해 달려와 외국인 7조랑 국내 150조가 같은 방향으로 손을 뻗는 그림. 만피 시나리오의 마지막 퍼즐이 이 날짜 위에 얹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답은 단순해. 떨어지면 그때 팔면 돼. 단 본인이 어디 서 있는지부터 봐. 한 주도 없는지, 소액이라도 들고 있는지. 두 종목이 시총 43%인 장에서 무종목으로 시장 평균 따라가는 건 사실상 안 되는 산수야. 5월 22일이라는 날짜, 그날에 외국인 7조와 국민성장펀드 150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게 결단의 근거야. 자, 정리하자. PER 7.15배가 평균만 가도 9,660, 사실상 만피야. 외국인은 5월에만 7조 들어왔고 96%가 반도체로 갔어. 5월 22일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랑 국민성장펀드가 같은 날 출발해. 만피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산수가 되는 이야기야. 단 두 종목이 코스피의 43%니까 무종목으로 평균 따라가는 건 어렵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다음 영상에선 두 종목 빼고 코스피 따라잡는 법 풀어볼게. 채널 구독해두면 알림 갈 거야.